명제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파트. 이게 또 한동안 빠졌던 거거든요. 전 교육 과정에서는 니네 선배들은 이걸 배우지 않았어요. 안 나왔던 파트고요. 삭제됐다 추가된 파트가 몇 개 있거든요. 교육 과정에 따라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단골 손님은 아니란 얘기고요. 그래서 그거 뭐 수능에 직결되나요? 단골 손님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잘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문제 상황이나 구조를 해석할 때 이 이론을 쓰이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문제 구조에서. 솔직히거는 빠지는 게 좀 어색한 파트기도 한, 어색한 이유가 순수 수학 파트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논리학의 일부분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좀 애매한 파트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일 때는 좀 있습니다. 재밌는 파트입니다. 자,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제가 뭐예요? 여기 써있네요. 참이지 것인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 그걸 명제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다면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참인지 거짓인지 true인지 false인지 판단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자,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는 4의 약수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2는 4의 약수 맞습니다. 이건 맞는 명제, 참인 명제. 0은 자연수이다. 방금 전에 물어봤던 거네요. 저 자식이. 그죠? 0이 자연수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짓인 명제고요. 그죠? 네, 거짓인 것도 식이고 거짓인 거 이것도 명제는 명제예요. 명제는 명제인데 어떻게? 틀려먹은 명제. 그죠?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명제라고 판단받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감자는 맛있어? 좋아하는 새끼들은 맛있을 거고요. 그죠? 아, 싫어하는 애들은 감자는 맛이 없어요라고 주장을 할 거고요. 그죠? 그럼 좋아하는 자식이랑 안 좋아하는 자식이랑 멱살 잡고 싸우겠죠.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에 대해서. 그죠? 명제예요? 네. 아니에요. 판단이 불가능하잖아. 좋아하는 애는 맛있다 그럴 거고 좋아할걸요. 안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건 참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는 명제가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말 그대로 뭐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이 변수의 값에도 변한데 그거 변하는 걸 뭐라고 부르는데요? 조건이라고 부르는데요. x 플러스 3이 4라고 이렇게 조건을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해요? x가 1일 땐 참일 거고요. 1이 아닌 어떤 게 들어가면 무조건 거짓이에요. 그죠? 그죠? 네. 특이사항은 솔직히 없습니다. 자, 진리집합은 뭘 진리집합이라고 하냐면 어떤 선언, 그죠? 어떤 선언, 위에서 얘기했던 그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녀석들, 그죠? 그래서 진리가 숨어 있어요. 진리집합이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자, 또 이름을 계속 붙이고 있어요. 새로운 약속들이 진행이 되고요. 자, 명제와 조건의 부정, 반대 뜻이란 얘기예요. 그죠? 여사건, 반대 상황, 그죠?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명제 또는 조건에 대해서 P가 아니다. 부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뭐뭐의 부정, 어떤 조건의 부정, 어떤 명제의 부정. 부정은 뭐라고요? 틀렸다. 부정한 놈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반대 상황을 얘기하게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어떤 조건 P에 대해서 그거의 진리집합을 P라고 잡았다면, 그죠? 그죠? 그거의 나머지가 뭐가 되겠어? 부정이 되겠죠. 그죠? 반대 거, 여사건, 그걸 부정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반대 거. 그래서 어떻게 집합으로 얘기하자면 여집합이 부정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 그런데 그거를 요 명제 파트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요거 물결기호 요렇게 표현하기로 하거든요. 낫피 이렇게 읽어요. 요거를 여기 물결기호를 낫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피 이렇게 읽어요. 나피 나큐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국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집합 파트는 뭘 하기 위한 재료들이야? 명제를 하기 위한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제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는 해석하기 위해서 집합 이론들을 갖다 써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명제의 기호하고 집합의 기호는 1대1로 매칭이 돼요. 지금 여사건 C 기호하고 낫 기호, 요 물결 기호하고 사실은 똑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피의 부정은 당연히 어떻게 아닌 거에 다시 아닌 거잖아. 그럼 자기 자신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나, 피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이건 피가 되고 끝나요. 그죠? 나피기 낫이 두 번 붙는다면 집합으로 얘기하자면 P의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 P의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P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상황입니다. 자,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명제 구조를 해석하는 도구, 툴이 뭐였다고요? 집합이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조건 P 또는 Q, P이거나 Q 또는 Q 둘 중에 하나 만족시키면 돼요라는 얘기고 합집합 기호하고 똑같게 됩니다. 진리집합이. P 그리고 Q, 이고죠, 이고. 동시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P 조건과 Q 조건을 동시에 요구해. 그럼 어떻게 P하고 Q의 교집합이 되겠죠. 그죠? 두 개 다 만족시켜야 될 때는 교집합 또는 합집합. 그죠?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는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고요? 또는을 부정하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P 또는 Q 두 개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P도 아니고
P도 아니고 이고가 들어가죠. 그죠? P도 아니고 Q도 아니어야 돼요. 그죠? P 또는 Q의 부정은 P도 아니어야 되고 동시에 Q도 아니어야 된다.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로. 이걸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합집합을 부정하면 뭐가 되더라? 또는이 합집합이었잖아요. 그죠? 이거였잖아. P 합 Q. 그죠? 이거의 여집합은 어떻게 돼요? P 여 교집합 Q의 여집합으로 가죠. 그죠? 그죠? 부정이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 여집합하고 똑같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P 합 Q를 부정하면 여집합 잡으면 P 여집합, 교집합, Q 여집합 이렇게 바뀌잖아. 이거 뭐였죠? 이름이? 도모로간의 법칙이고요. 그죠? 알았어. 드모르간의 법칙이고요. 그죠? 똑같네. 그냥 했던 얘기 또 하는 거네. 그죠? 그럼 기호나 상황에 대한 평가, 구조가 달라질 뿐이지 그 상황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들은 앞에 우리 집합에서 했던 얘기들을 똑같이 반복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P 그리고 Q를 집합으로 바꿨으면 P 곱 Q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죠? 그거의 부정은 뭐라고? 여집합이라고요. 그죠? 그럼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래서 not P 또는 합집합 또는 not Q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특이사항 없죠? 선생님?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후딱후딱 가볼게요. 명제인 걸 찾고 참고를 판단하려 삼각형의 세네가 크기 한 180도에다 맞아요? 네, 맞죠? 그리고 true인 명제.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x값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는 명제가 아니에요. 아예 명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죠?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24이다. 맞아요? 틀렸죠. 그죠? 이거는 명제는 명제인데 틀린 명제요. 라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죠? 짝수 홀수를 곱하면 짝수가 되어 맞아요? 네, 이거는 true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죠? 특이사항 없죠? 네, 별거 없어요. 후딱후딱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애매한 것들이 생기게 될 거고요. 그 애매해지는 이유는 뭐야? 초딩 때, 중딩 때 살아온 그 시간들 때문에 애매해지는 거예요. 수학적인 배경들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써서 물어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짝수, 약수, 삼각형, 평행사변형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물어보게 될 거고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를 결정하는 거는 지금 명제 이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수학적 이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알아서 푸셔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조건의 부정을 말하래요. 명제 또는 조건의 부정. 1은 그죠? 홀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그죠? 이걸 홀수 P라고 하고 소수를 Q라고 해봅시다. 그죠? 그럼 P도 아니고 이거니까 이거네요. 이거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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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선언은 아예 그냥 바꿔서 쓰는 게 편해요. 집합기호를 써서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집합기호를 쓰는 연습을 할 거고요. 그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냥 해도 상관없거든요. 자, 이걸 부정하달라는 얘기고요. 부정. 명제 또는 조건의 부정, 여집합해달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건 뭐야? P여집합, 합집합, Q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홀수의 여집합이니까 짝수. 그죠? 근데 여기 이거 뭐야? 합집합이니까 또는, 그죠? 소수가 아니다. 소수가 아니니까 어떻게? 소수도 아니다네. 아니다였네. 원래가 아니다였네. 그죠? 아니다를 부정하죠. 참. 예, 원래가 홀수도 아니고였네요. 그죠? 그죠? 이랬다면 이거였네요. 홀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이게 사라지고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됐습니까? 아니고를 굳이 표현하자면. 그죠? 네, 그러면 결국에 뭐라고 써야 돼요? 홀수 또는 소수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네요. 그죠? 1은 홀수 또는 소수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고요. 그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제 또는 조건의 부정은 뭐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여집합의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나머지.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1에서 10까지가 원래 거였으니까 나머지는 이거겠네요. 그죠? 그래서 x는 1보다 작거나 그죠? 아니면 x는 10보다 크거나 이렇게 얘기해 달라는 거겠죠. 그죠? 또는 더해야 되니까. 그죠? 합집합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x는 1보다 크고 2고 10보다 작다 상황이잖아요. 굳이 말로 표현해서 풀어보자면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조건의 부정을 말하세요. 6은 여기서 잘라야 돼요.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이다. 그죠? 자,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6은 2의 배수가 고가 돼야 되죠. 이거나면은 합집합이었잖아요. 이거 교집합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부정하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2고로 바뀌어야 되고 그죠? 2의 배수가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기호로 바꿔서 얘기하는 게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호로 계속 바꿔주는 연습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부정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어떻게 되면 x는 마삼보다 어떻게 작거나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죠. 여집합이니까 여기 이퀄 있으니까 없어요. 그죠? 여기 없으니까 있어도 돼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자, 2번은 지금 보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좀 크리티컬하게 내신에 나오기 가장 좋은 형태의 문제거든요. 자, 이거 지금 당장 한번 확인해 봅니다. 지금 당장 풀고 갈 거예요. 확인, 홀드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갈게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거 생각보다 조금 애매하고 민감한 무언가가 있는 문제거든요. 국어적으로 접근해도 애매하고 수학적으로 접근해도 애매하고요. 자, 이게 이 조건이야. 이거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되려면 제곱인데 제곱 무조건 0 또는 플러스 0 또는 플러스 0 또는 플러스. 근데 이게 다 더해서 0 되려면 얘도 0 얘도 0 얘도 0. 맞아요?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그러면 결국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A 이퀄 B가 돼야 되고요. B 이퀄 C가 돼야 되고요. C 이퀄 A가 돼요.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A 이퀄 B 이퀄 C란 얘기가 돼 버리잖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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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그대로 바꿨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잖아요. 동의하세요? 여기까지는? 자, 이걸 말로 조져야 말로 좀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A, B, C는 모두 같다가 돼버려요. 그죠? 그죠? 아니, 들어, 일단. A, B, C는 모두 같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걸 부정하면 이거의 반대는 뭐라고 해석해줘야겠어? A, B, C 중에서 다른 게 하나라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모두 같다? 모두 같다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모두 같은 거에 나머지죠. 부정이라는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부정은 나머지. 그죠? 그럼 A, B, C의 모두 같다의 부정은 뭐야? A, B, C 중에 다른 게 하나라도 있다는 얘기잖아. 적어도 하나가 다르다. 그죠? A, B, C의 조건은 A 이퀄 B 이퀄 C, A, B, C가 모두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의 반대 나머지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다른 게 한 개라도 있다는 얘기죠. 모두 같은 거 빼고는 나머지가 다 되는 거 아니야? 부정이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 중에서 요거 빼고 나머지 다란 얘기 아니야. 모두 같은 거 빼고 나머지. 그죠? 자, 이거는 뭐예요? A 이퀄 B이거나 B 이퀄 C이거나 C 이퀄 A거나 아니면 A 이퀄 B 이퀄 C가 돼도 상관없고요. 그죠? 부정 아니죠. 이건 그냥 딱 봐도 아니에요. 그죠? 이거예요? 아, 이건 절대 아니에요. 모두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죠? A, B, C가 모두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A 이퀄 B도 아니고 B 이퀄 C도 아니고 C 이퀄 A도 아니라는 얘기는 A, B, C가 모두 다르다라는 얘기고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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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을 부정하는 이 상황의 논리적 나머지들은 뭐야? 다른 게 한 개라도 섞여 있을 때 모두 같은 거 빼고 나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이 돼야 돼. 그죠? 자, 그런데 이거 돼요? 안 돼요? 야, 안 돼요.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다는 뭐예요? 모두 다르다라는 표현의 다른 말이죠? 뭐가 달라요? 그럼 2번이랑 4번이랑? 뭐? 2번은 똑같으니까 틀렸지. 네? 자, 이건 뭐예요? 이게 0이 아니다 하려면 A 이퀄 B. 그죠? A 이퀄 B, A마 B, A마 B 여기서 A 이퀄 B여도 되고요. 그죠? B 이퀄 C여도 되고요. C마 A, 여기 C마 A가 0이어도 되고요. 그죠? 세 개 중에 하나만 0이면 되잖아. 그죠? 그죠? 그럼 얘는 모두 다른 케이스를 포함해야 안 포함해요? 모두 다른 케이스를 포함할 수가 없죠. 여기는 모두 달라도 상관없거든요. 적어도 다 하나는 다르다니까. 빠진 케이스들이 생기죠. 근데 이건 어떻게 서로 다른 게 적어도 하나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서로 다른 게 적어도 하나. 모두 같지는 않다라는 상황을 표현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A 이퀄 B 이퀄 C 모두 같다고요. 모두 같지만 않은 모든 상황. 모두 같지만 않으면 나머지 케이스들을 모두 통괄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고요. 일부분 케이스밖에 커버가 안 돼요. 모든 1, 2, 3, 4번 얘기했던 거는. 이거밖에 없죠. 서로 다른 게 적어도 하나 있다. 왜 이렇게 헷갈려요? 예, 논리학의 영역이 많이 녹아 있어서 그냥 처음 대했을 때 좀 헷갈리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어느 정도? 자, 이슈가 될 만한 건 이 문제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원래 최초의 상황을 이렇게 놓고 찾으면 못 찾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가공 처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죠? 이 표현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면 A, B, C는 모두 같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죠? 근데 그거의 부정이면은 그거의 나머지 여집합이잖아요. 이거 케이스를 제외하고 A 이퀄 B인데 C는 안 같을 수도 있고요. 그죠? A하고 B하고 C가 다 안 같을 수도 있고요. 그 모든 상황을 다 포괄해서
통할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케이스들이 1, 2, 3, 4번에서 만족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갈게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P는 소수고요. 그럼 P집합은 뭐가 됩니까? P의 진리집합은 소수만 따져야 되니까 2, 3, 5 이렇게 되고요. 그죠? 자, Q집합은 진리집합 표현하면 어떻게 되고요? 이거 만족하는 거니까 4, 3, 12, 3하고 4 이렇게 끝나고요. 그죠? 동의하세요? 여기까지? 예, 만족하는 진리집합. 조건에 대해서 그거를 만족하는 녀석들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렇게 P를 바꿔 쓰고요. 이렇게 쓸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not P는 부정이고요. 이거 집합에서는 P 여집합하고 똑같고요. 그죠? 그냥 끝났네요. P 여집합 구하면 되고 2, 3, 5 나머지니까 2, 3, 5 나머지니까 1, 4, 6 되고 끝난다는 얘기고요. P 또는 Q는 어떻게 되고요? P 합집합 Q 구하라는 얘기고요. 이건 어떻게? P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Q 이거 구하라는 얘기고요. 그죠? not 부정은 C 여집합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교집합 또는 합집합 끝났네요. 그죠? 자, 그래서 진리 명제 기호 자체가 그냥 뭐하고 1대1로 매칭이 돼요? 집합하고 1대1로 매칭이 돼요. 그냥 바꿔서 해석하시면 된다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3-2번 케이스를 찾아봅니다. 3-2번 지금 확인하고 갈게요. 홀드하겠습니다. 문제 확인하고 출발하셔야 돼요. 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껄끄럽다는 의견이 나와서 문제를 풀어드리고 확인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피 또는 Q라고 얘기했고요. P의 여집합, 합집합 Q 이렇게 됩니다. 동의하세요? 여기까지는? 네. P가 뭐라고 주장하죠? 마사보다 작거나 같고 색칠, 마사. 그 다음에 어떻게 6보다 크거나 네, 크네요. 그죠? 자, 그런데 P의 여집합이니까 뭐 돼요? 나머지 부분 체크해야 되죠. 그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색칠 돼 있었으니까 여기는 색칠 안 돼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표현해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 마사에서 6까지 여기는 색칠 되고 여기는 빵꾸 떼우고 이게 P의 여집합의 정체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뭘 들어보아야 돼요? Q를 들어보아야 돼요. 그죠? Q를 들어보아야 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1에서부터 7까지 이렇게 들어붙게 됩니다. 여기는 색칠. 그죠? 그죠? 네, 끝났네요. 그럼 어디부터예요? 어디예요? 또는이에요. 또는이니까 여전히 합집합이고요. 그죠? 합집합이니까 더해야 되고요.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X는 마사에서 7까지인데 여긴 이퀄, 여긴 안 이퀄. 이 상황으로 결론이 나겠죠. 됐어요? 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썼어야 될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뭔가 어색함이 남아있을 만한 문제도 아니에요.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로 떠납니다. 자, 명제 P면 Q이다의 참거짓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 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무슨 문제를 내냐면 모든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맞아요. 참이에요. 그죠? 네, 참이요. 네. 모든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런 식으로 명제는 말로 조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상황은 조건과 결론 P면 Q이다. 이런 형태로 써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씁니다. P이면 Q이다. 모든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걸 기호로 바꿔서 P이면 Q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대충 뭐 접수하시겠어요? 뭐 이렇게 쓰기로 하자고 약속하는 것 뿐이니까. 그죠? 그럼 이건 명제 맞죠? 명제 맞고 참인 명제예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쓴다고요? 기호를 이게 실제로 이게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면 일단 이 명제 P면 Q이다 이렇게 쓰고요. 이게 참인 게 확인이 되면 두 줄로 써요. 이렇게 두 줄로 그으면 이건 참인 명제. 알겠습니까? 기호의 약속이니까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두 줄로 쓰면 참인 명제, 한 줄로 쓰면 명제. 알겠습니까? 이게 크리티컬하게 문제 풀이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뭐 그다지 생기지 않을 텐데 그래도 기본적인 약속이니까 기본 가이드는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슨 얘기했어? 집합 이용해서 명제 구조를 해석하는 연습을 하게 될 거라 그랬잖아. 그죠? 자, 모든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맞는 거예요. 그죠? 그 맞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논리적으로 맞아요. 모든 정삼각형 생각해보니까 다 이등변 삼각형 되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떤 명제가 맞기 위해서, 참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집합이라는 표현, 이거 진리집합 P, 이거 진리집합 Q. 이런 포함 관계가 있으면 참이에요. 이게 모든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의 일종이잖아. 이등변 삼각형 안에는 정삼각형도 있고 정삼각형이 아닌 애도 있고요. 그죠?
그럼 얘의 진리집합이 더 크고요. 그죠? 그런 상황일 때 P면 Q이다 명제는 참이 돼요. 그죠? 그죠? 모든 짝수는 자연수이다 이러면 맞아요, 아니에요? 모든 짝수는 양의 짝수는 자연수이다. P면 Q이다 구조예요. 모든 짝수는 자연수이다. 이러면 맞아요, 아니에요? 맞나? 모든 양의 짝수는 자연수이다. 맞아요. 맞잖아. 그죠? P면 Q이다 맞고요. 근데 진리집합 자연수 전체 얘는 짝수만. 그럼 포함관계는 이렇게. 그죠? 예. 아,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어요? 네. 자, 말로 조지려고 그러거든요. 대부분 애들이. 그죠? 근데 이거 말로 조지면 다 못 찾아요. 실제 등급을 가르는 문제 맞는데 틀리는데 생기는 형태의 문제들에서는 말로 조지면 못 찾고요. 그럼 어떻게 명제를 판단한다고요? 참고짓을 지금처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찾게 됩니다. 누가 더 큰 진리집합을 가지는지, 누가 누구를 잡아먹는지. 알겠어요? 자, 그럼 P면 Q이다가 참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포함관계는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 문제 돼요, 나중에. 이유가 있어서 강조하는 거야. P면 Q이다 명제고조가 던져졌을 때 화살표의 반대 방향에 진리집합 포함관계가 성립해야 참이에요. 그죠? 2번 확인했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 더 확인합시다. 명제 P면 Q이다 구조죠. 그죠? 근데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x 이퀄 1밖에 없고요.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x 이퀄 뿔마일 2개예요. 근데 얘가 더 많고 포함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참인 명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밑에서 하는 얘기 다 그거예요. 명제의 참고절 판단하기 위해서 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한다. 그죠? 포함되지 않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네, 거짓이죠. 그죠? 아니면 아예 이쪽 포함관계도 없고 이쪽 포함관계도 없어. 그죠? 뭐 판단 불가죠. 그죠? 네, 넘어갑니다. 자, 발레는 뭐야? P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이고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돼요? 틀린 예를 하나만 보여주면 되지. 그죠? 틀린 예를 하나만 들 수 있으면 P면 Q이다라고 명제를 주장하는데 이게 틀린 예가 딱 한 개라도 있으면 걔는 그냥 무조건 틀린 거잖아. 그죠? 이게 참이려면 무조건 맞아. 무조건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명제가 x 1보다 크면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된대요. 아이씨 1보다 큰 거 2를 예를 들어. 그죠? 근데 2라고 해서 2가 3보다 커요? 아니네. 안 크네. 그죠? 그죠? 그럼 이 명제는 틀린 명제죠. 그죠? x가 1보다 크면 x는 3보다 크다. 자, 만약에 x가 3보다 크다? 그럼 x가 1보다 크다. 이면 이렇게 됐다 치자. 그죠? 틀린 예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참여 명제니까. 포함관계가 얘가 얘를 먹으니까. 그죠? 자, 발레. 자, 그래서 명제 중에 맞는 명제 찾는 게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틀린 거는 틀린 예를 하나만 딱 들어줘도 끝났잖아. 너 이 새끼 틀려 먹었어라고요. 그죠? 근데 맞는 명제를 확인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알겠죠? 넘어갈게요. 진리집합으로도 자, 4의 배수이면 8의 배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4의 배수 4, 8, 16, 4, 2, 8, 4, 3, 12, 16 뭐 이렇게 날라가요. 그죠? 4, 8, 12, 16 얼랄라 이렇게 날라가고 자, 8의 배수는 8, 16, 24 이렇게 날라가요. 아니에요. 그죠? 솔직히 지금 이것도 간단한데 이것도 헷갈리지 솔직히. 사기치지 마. 이 자식아 지금 방금 헷갈렸잖아. 자, 생각보다 헷갈립니다. 그죠? 포함관계가 어떻게 성립해야 된다고요? 반대로 성립해야 된다고요. 그죠? 가정과 결론 말하라 그러는데 우리 참고짓 판단해버렸네요. 그죠? 의미 없습니다.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참고짓을 판단하세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어요. 뭐 하면 된다고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따지면 돼요. 그죠? 그럼 이 새끼는 진리집합이 1, 2. 이 새끼 진리집합이 2. 안 되네. 틀렸네. 거짓이네. 그죠? 그죠? 자, 이걸 논리적 구조로 판단하려고 그러면 답이 없어진다고요.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항상 명제의 참고짓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따진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요. 네. 그러면 x는 1, 2라고 써야지 맞는 거예요? 뭐가 1, 2라고 써요? 참고짓을 판단하라니까. 근데 x는 2도 맞잖아요. 뭐가요? P면 Q이다가 참이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아, 예. 이런 씨 보고 넘어오지 몇 초 됐다고. 논리적으로 말로 조지려고 그러면 100% 삽질한다고. 말로 조지면 안 돼요. 엄밀하게 수학적 기호의 입장으로 판단합니다. 집합의 입장으로. 자, 이거 봅니다. 이거 맞아 틀려? 진리집합을 찾아야 되죠. 그럼 이건 진리집합이 뿔뿔이고요. 그죠? 이건 진리집합이 뿔뿔이거나 마마일 때도 되죠. 그죠? 진리집합이 누가 더 커요? 이렇게 돼버려요. 진리집합이. 그죠?
네, 참이죠. true. 이렇게 말로 조지거나 논리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러면 에러가 생긴다고요. 알겠어요? 항상 뭘로 판단한다고요? 써서. 진리집합으로 판단합니다. 그죠? 자, 마지막 3의 배수면 짝수이다. 이렇게 된대요. 거짓. 3의 양의 배수이면은 더하기 1하면 무조건 짝수래요. 자, 이거 뭐 거짓인 걸 판단할 때는 뭘 쓰면 돼요?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얘는 틀려먹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걸 뭐라고 이름 붙였죠? 발레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죠? 그럼 3, 6이 들어가 버리면 6이면 3의 양의 배수 6 더하기 1 짝수. 갭 7의 짝수 아니냐.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빠르게 틀려먹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네. 틀려먹은 걸 빠르게 찾는 방법 뭐라고요? 발레를 들으면. 알겠습니까? 네. 자, 밑에 거 한번 찾아보고 갈 겁니다. 4-2를 찾아봅시다. 4-2를 여기서 확인해보고 출발할게요. 자, 출발합니다. 아직 다 못했어요. 아이, 내가 뭐 넘어가, 이씨. 자, 질문 있으면 질문으로 정리하도록 하고 이 자식은 쌩까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출발할게요. 자, 아주머니, 나중에 하세요. 시간 없어. 이거 다 나가야 돼.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어, 우리는. 불법의 시간이 다 오고 있어요. 빨리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해달랬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진리집합 포함계가 거꾸로 돼야 돼. 그죠? 그럼 Q가 누구를 먹어야 된다고? Q가 P를 먹어야 돼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이 새끼 정리하면 X는 뭐가 돼버려요? A 뿔 3보다 작다. 그죠? X는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그죠? 그럼 A 뿔 3이 뭐보다 큰 위치에 찍혀야 돼요? A 뿔 3보다 작다 날아갈 거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Q가 잡아먹으려면 여기 A 뿔 3의 위치가 뭐보다? A 뿔 3의 위치가 1보다 커야 돼요. 일단. 그죠? 그죠? 근데 항상 중요하죠. 부등식에서는 이퀄이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 그죠?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이퀄 들어가도 돼요. 그죠? 얘가 3이고 여기도 이퀄 없고 여기도 이퀄 없기 때문에 얘가 딱 1에 올라간다고 쳐서 A가 마이가 돼서 1에 올라가도 잡아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결국에 A는 뭐보다 크다? 마이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결론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생각보다가 아니라 항상 부등식 나오면 등호 때문에. 그죠? 마지막 확인을 한 번쯤은 더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생각하고 다음 주제로 갑니다. 자, 절대값 처리하는 거 하나 보자. 바로 그냥 보여줄게. 자, 이거 어떻게 돼요? x 마3은 마 k부터 어디까지? k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x는 k 뿔 3부터 마 k 뿔 3까지 이렇게 돼 버릴 거고요. 그죠? 자, 그런데 누가 누구를 잡아먹어야 돼요? p면 q에다가 참이 돼야 되니까 마이에서 어디까지? 마이에서 5까지가 뭘 잡아먹어야 돼요? 자, 이렇게 잡아먹어야 돼요. 마 k의 뿔 3, 여기 k 뿔 3. 그죠? 그죠?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고요? 마 K 뿔 3은 뭐보다 커야 되고요? 마이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죠? 같아도 돼요? 안 돼요? 얘는 없어. 얘는 있어. 그러면 이퀄이 돼도 잡아먹는데 지장이 없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K 뿔 3은 뭐보다 작아야 되고요? 5보다 작거나 같아도 돼요? 네, 같아도 되죠. 뭘 내니오야, 이씨. 같아도 잡아먹는데 상관없죠. 얘는 어차피 빵꾸가 뚫렸고요. K뿔 3이 5 위에 올라간다고 해도 잡아먹는 데 지장이 없어요. 얘가 이퀄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잡아먹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저를 친절하게 한 문제 더 풀어드렸고요. 이거 해석은 알아서 하세요. 다음 주제로 떠납니다. 쌤 여기서 끊으면 안 돼요? 싫어. 다 할 거야. 이 애매하게 여기서 끊으면 뭐예요? 장난해? 풀어요. 장난해 지금. 자, 한 세트 더 갑니다. 기분 나쁘면은 야, 여기서 잘리는 거 아니야. 연습 문제 내에서 잘려. 우리 2개 주제나 더 해요. 3개 주제 더 해야 돼. 자, 봅니다. 자, 진리집합 U에 대해서 진리집합이 이 꼬라지일 때, 진리집합 포함관계가 요 꼬라지일 때, 자, R이면 P에다가 성립한다면 R이 P에 잡아먹히면 돼요. R이 P에, 오케이. 참이네요. 그죠? true. 스몰 R이 어디 있어요?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쓰고요. 명제는 소문자 PQR로 씁니다. 아, 네.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 새끼는 뭐예요? 이게 참이려면은 R이 Q에 잡아먹혀야 돼요. 어이, 오케이. 트루. 그죠? 자, 이 새끼가 참이려면 어떻게 돼요?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잡아먹혀야 돼요. 그죠? Q의 여집합은 여기부터 날아가고요. P의 여집합은 여기부터 날아가고요. 그죠? 참이에요? 어떻게 잡아먹혀요? 이거 못 먹는데. 그죠? Q의 여집합이 아래 여집합을 먹어야 되는데 Q의 나머지가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을 먹어야 되는데 먹어줘요? 안 먹어줘요? 안 먹어줘요. 그죠? 그럼 얘는
얘는 그럼 뭐라고 판단해요? 거짓. 네, 거짓이에요. 못 잡아먹으니까. 그죠? false라고 판단합니다. 그죠?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P의 여집합, R의 여집합, 아래 여집합은 여기서 날아가고요. P의 여집합은 여기서 날아가요. 그죠? 그럼 아래 여집합이 P 여집합보다 크고 다 먹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얘기해 줄게. 자, 여기 R이 있고요. P가 있어요. 그럼 아래 여집합이 P 여집합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아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아주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어요. 먹어요. 쌤 근데 왜 저거는 대각선으로 가고 저거는 오른쪽으로 가요? 기분 나빠요? 아니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냥 상관없어요. 출발점이 어디냐를 체크하는 것뿐이죠. 아 그래요? 네. 요거 P 빼고 다 먹어 P의 여집합. R 빼고 다 먹어 R의 여집합. 그럼 R의 여집합이 P 여집합을 먹잖아요. 그러네요. 네. 아이씨 기분 나빠서 이거 안 할래.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무슨 짓을 한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한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우리는 마지막 주제로 달립니다. 딱 하나 남았어요. 딱 하나. 자, 자, 모든 어떤을 포함하는 명제가 있어요.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해야 돼요.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게 해주세요. 항등식이네. 모든 x에서 만족. 그죠? 그죠? 그럼 이걸 부정하면 반대는 어떻게 돼요? 모든을 부정하니까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는 그냥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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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을 부정하면 그죠? 그럼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x에 대해서 만족하기만 하면 된다. 만족하지 않는다로 바뀌겠죠. 만족한다니까 전체를 부정하게 되면. 그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으로 가게 되고요. 모든의 반대는 어떤 거 하나만 돼도 돼요. 그죠? 어떤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고요? 모든 게 돼야 되고요. 어떤의 부정은 모든, 이게 서로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부정 관계에 있다라는 걸 이해하자는 게 이 챕터의 핵심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이거는 뭐야? 전체 집합 무조건 다 만족해야 돼요. 하나라도 틀리면 틀리는 거고요.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해야 된다라는 조건은. 그죠? 그죠? 어떤 x에 대해서 p다. 이건 한 개라도 만족하는 게 있으면 참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죠? 이거는 틀린 게 한 개라도 있으면 틀린 거고요. 이건 맞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맞는 거고요. 무슨 표현인지 알겠어요? 국어적인 표현하고 수학적인 상황을 연결시키는데요. 사실은 수학적이라기보다는 논리학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가 수학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본 내용에. 알겠습니까? 자, 의미 없고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다. 그죠? 이거 맞아요? 틀려요? 실수범위에서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다. 이건 맞아요. 그죠? 모든 x에 대해서 맞고요. 그죠? 자, 여기서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은 이다 이러면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이건 어떤 이렇게 들으면 맞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맞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만족하는 실수값 존재하잖아. 1하고 마일 두 개나 존재하잖아요. 무조건 맞아요. 참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부정을 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자,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이 부정되면 어떤으로 바뀌고요? p이다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부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부정해서 나피로 가게 되고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x를 부정해서 모든 x로 바뀌고요. p이다를 부정해서 나피로 바뀌게 되고요. 그죠? 네. 특이상 앞에 내용하고 달라지거나 추가된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이나 어떤의 취급에 대한 이야기. 그죠?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으로 가고요.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으로 가더라.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자, 모든 x에 대해서 x의 절대값 붙이면 0보다 크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니요, 틀려요. 왜 때? 0 때문에. 0 때문에 안 돼요. 0 하나 때문에 안 돼요. 딱 하나 0 때문에 안 돼요. 그죠? 그것 빼고 실수범위에서 다 됩니다. 그죠? 자, 이건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어떤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되는 게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자, 여기 x 0일 때 0보다 작거나 같다. 성립하는 게 한 개라도 있네. 그럼 이건 true라고 평가를 받아야죠. 되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이니까. 그죠? 얘는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틀려먹은 게 돼버리고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어떤 부정할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래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16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참거짓을 판단 우리의 주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는 부정해달라는 얘기니까. 여기는 어떻게? 모든 실수 모실 x에 대해서 x제곱은 8보다 부정이니까 여집합에 부정 헷갈리거든요. 나중에 진짜 헷갈려. 항상 부정은 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 여집합.
그럼 이건 어떻게? 8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줘야겠죠. 그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8보다 작거나 같다. 여집합이 부정입니다. 여집합이 부정입니다. 두 번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가봅시다. 자, 이건 어떻게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1의 제곱은 0보다 크다라고 주장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대요, 저분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라도 틀린 게 모든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하나라도 틀리면 틀린 거거든요. x가 얼마일 때 마일이 들어오면 0보다 크지 않거든요. 0 돼버리죠. 그래서 이건 뭐야? 틀렸어요. 펄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그죠? 자, 어떤 실수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맞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맞죠. 그죠? 맞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맞아요. 근데 x제곱 마이너스가 0보다 작은 거 겁나 많거든요. 그죠? 예, 이거 트루 덴베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3부터 아니에요. 여기 정수라고 선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담도 돼요. 네 맘대로 하면 안 돼요, 문제를. 네. 자, 뭐가 됐건 구조에 대한 해석은 다 끝났고요. 너무 빨리 달려버렸어요. 어찌됐건 끝났어요. 기념으로 요거 마지막 문제는 풀고 가죠. 자, 이거 답 찾고 가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종료 처리하겠습니다.